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순환매, 확산, 키 맞추기.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림들이 이제야 좀 시장에서 제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해서 3배 이상 많았고요. 지금 벌써 나흘 연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시장은요,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종목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어제와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죠. 다만 오늘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먼저 주요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3.76% 상승하면서 6,600선 아쉽게 밑에서 마감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당히 의미가 깊죠. 드디어 코스피가요,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42%. 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799선, 800선 바로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4거래일 연속 2%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2008년 이후로 이런 움직임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루 동안의 움직임 만나보실까요?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5%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슈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 덕분에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을 했었죠. 장중에 이 6,674선까지 개장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올해 22번째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장중에 가볍게 6,600선을 되찾으면서 21선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다만 장 막판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줬네요. 6,600선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이 나왔었죠. 움직임 좋았습니다. 순식간에 800선을 탈환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이 광통신, 태양광,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의 매수세가 활발하게 돌았습니다. 늘 소외를 받았었던 코스닥이 이번에는 코스피보다도 먼저 하락 추세를 벗어냈다는 점, 수급 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겠죠. 자,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은요, 1,425원 선, 어제에 비해서도 4원 정도 떨어진 모습이죠. 어쨌든지 간에 외국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분에 외국인이 다시 한번 1조 4천억 원 이상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이 점이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장중에는 외인과 함께 매물을 담아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약간의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외인이요, 그렇게 퍼포먼스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제약을 좀 사주는 대신에 반도체를 일부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서 전기전자를 파는 대신에 금융, 통신, 기계 이쪽을 사들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순매도로 잡히고 있긴 하지만 수급이 완전히 한 방향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으로 이 순환매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돌고 있다. 자금이 재배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기가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자세한 내용들, 질적인 측면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이유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시장은요, 일단 이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요. 반도체는 물론이고 광통신, 태양광까지 관련 밸류체인이 다 같이 움직였다는 게 오늘장의 키포인트겠죠. 하나씩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체를 돌려 세운 첫 번째 재료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겠죠.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이 악시오스가요, 미국이랑 이란의 호르무즈 관련 합의가 곧 임박했고 현지 시각으로 8월 5일, 그러니까 지금 얼마 몇 시간이 남지 않은 거겠죠.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가 또 빠르게 내려오면서 WTI가 배럴당 75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 여러 가지 유가가 뛰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부작용들이 진정이 됐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요. 덕분에 성장주랑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도 매기가 강하게 확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힘은 비단 유가 하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가라는 악재가 사라지는 동시에 AI 수요도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캐터필러 실적입니다. 캐터필러가 이 몇 시간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기업 하면 뭐 굴착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요, 캐터필러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캐터필러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대형 엔진이나 터빈은요,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설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서버를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에서 만드는 현장 발전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캐터필러가요, 이 발전기를 정말 많이 팔아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발전기, 터빈과 같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캐터필러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요, 데이터 공사가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이렇게 신문 타이틀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발전 설비 주문까지 현재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또 엔트로픽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엔트로픽이 이 AI 연산 수요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구글이랑 브로드컴이랑 손을 잡고 약 2천억 달러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의 컴퓨팅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졌습니다. 뭐니 해도 이런 초대형 계약들 수주 소식이 현재 AI 수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겠지요. 이 단순히 빅테크 한 곳이 그냥 서버 몇 대 더 주문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데이터 센터와 AI 칩, 그리고 민간 신용 시장까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이번 초대형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오늘은 크게 조정받았던 시장에서 이 유가라는 위험은 줄었고요. 캐터필러와 엔트로픽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거고요. 결국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장중에 발동이 됐구나. 이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특징 섹터들도요, 다 이 데이터 센터와 강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통신이었죠. 정말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오늘 줄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커지면은 비단 GPU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수천 개의 GPU랑 서버가 빠르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겠죠. 아무리 연산 성능이 좋은 GPU를 갖다 놔도 서버 사이의 고속도로, 길이 막히게 된다면 전체 데이터 센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요, 이 데이터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이 트랜시버입니다. 굉장히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트랜시버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서버랑 서버를 빛으로 연결을 해주는 뭐 통역기, 택배기사 이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시간 8월 4일, 바로 어제였죠. 미국 정부가 중국산 데이터 센터용 이 광트랜시버 신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장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뭐 데이터가 유출된다든지 악성 코드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방해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반도체와 로봇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부품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 후보는요, 중국의 중진호라이트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트랜시버 시장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미국 시장에서 신규 제품 진입이 더 이상 안 된다, 새로운 제품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자리를 바로 코히러런트와 루멘텀 같은 미국 기업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채워나갈 수가 있겠죠. 다만 미국 업체들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당장 이 물량을 채울 만큼의 이런 생산 능력, 캐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슈고 이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오늘 잇따라서 상한가 엄청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이솔루션과 빛과전자 그리고 광전자. 일단 오이솔루션이 오늘 상한가를 바로 가주면서 대장주로 움직여줬고요. 그 이외에도 오늘은 중국산 광트랜시버가 직접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이 관련 업체들의 반응이 가장 강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대장주였고요. 그 외에도 옵티코어, 우리로, 대한광통신, TMC 등이 같은 광통신 밸류체인으로 묶이면서 수급을 그대로 흡수했네요. 자, 이어서 광통신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 태양광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광통신이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정보를 옮겨주는 어떤 고속도로, 혈관과 같은 존재라면은 이 태양광과 전력 인프라는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싸움이 곧 이어서 데이터 센터의 패권을 가져가는 핵심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8월 4일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이 미국 정부가요, 수입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과 관세를 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이 웨이퍼의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용 고순도 이런 실리콘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 핵심적인 기초 소재인데 미국이 이렇게 폴리실리콘까지 건드는 이유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세계 태양광 산업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이 미국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늘어나는데 태양광 공급망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견제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OCI 홀딩스와 한화솔루션이 대표적인 그 대체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이 OCI 홀딩스는 말레이시아의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생산기지,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곳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또 이어서 한화솔루션은 바로 이 미국 태양광 생산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이 한 회사 안에서도 수혜와 부담이 일단은 동시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태양광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 국내 기업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실적 수혜감이 과연 숫자로 어떻게 찍히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더 이어서 미국 공장 판매 계약이 따라오는지 이 실적과 판매 계약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꿰뚫었던 시장, 과연 추가적인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는 기존 전망치보다 60bp 오른 3.4%, 내년엔 40bp가 상향된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함께 대외 및 내수 수요 전반에 걸쳐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성장 모멘텀이 기술 부문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술 수요가 계속해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설비 투자 중심의 경제 활동도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총수요와 연계된 수출이 5월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올해 하반기에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소비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확대와 강력한 재정 지원,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효과에 힘입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외와 내수 부문에서 모두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 주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트로픽이 GPU 기반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 스타트업 볼타 인프라로부터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2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엔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 구동에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볼타 인프라의 리카르다 보아다 CEO는 이날 계약 상대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 AI 연구소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타는 계약 기간은 6년이며 노르웨이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데이터 센터는 133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에 탑재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에 부적합하다라고 평가한 블룸버그의 칼럼에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밤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의 대체 불가한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이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과 관련해 작성한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에 공식적으로 반박문을 낸 것입니다. 금융위는 반대 매매가 6월 중 일평균 3천 계좌 수준인데 36만 계좌를 인용하는 등 칼럼에 인용된 통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며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로 국내 기업의 예상 실적은 주가가 고점일 때에 비해서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드러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우려도 보완 대책을 통해 안정화되는 등 변동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외 다수의 투자은행에서도 한국의 견조한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이 평균 판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2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7% 증가한 1,0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내 출하량은 감소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17% 오른 400달러로 2분기 기준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에 힘입어 매출 점유율 4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매출 점유율 16%로 2위를 기록했고 갤럭시 A 시리즈의 안정적인 판매와 갤럭시 S26 시리즈의 흥행이 실적을 견인하며 매출과 출하량 모두 지난해보다 9% 증가했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빙그레 편. 냉혹한 숫자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전장. 남들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기발할 정도의 유쾌한 집념 하나로 시장을 사로잡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빙그레의 이야기인데요. 때는 1974년 정부가 영양 개선을 위해 우유 소비를 독려했지만 국민들은 민밍하고 비린 흰 우유를 외면했습니다. 이때 빙그레가 던진 회심의 승부수,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당시 바나나는 일부 특권층이나 먹던 귀한 과일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귀한 맛을 단돈 몇십 원에 배부리 마시게 해주겠다는 역발상에 시장은 그대로 들썩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집념은 용기 디자인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쉬운 사각 종이팩을 거부하고 통통한 다랑아리 용기를 고집한 건데요. 기술이 부족해 기계를 돌릴 때마다 우유통이 파손되는 불량률 90%의 지옥 속에서도 엔지니어들은 완제품을 들고 공장 옥상에서 바닥으로 내던지는 공포의 낙하 테스트를 수천 번 버텨내야 했습니다. 비닐을 뜯다가 우유가 튀자 아예 송구처럼 단단한 전용 빨대를 목욕탕에 전파한 기지까지 그 고집으로 빙그레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 선명한 DNA는 1992년 메로나로 폭발했는데요. 당시 선망의 과일이던 멜론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는데 실제 수입 멜론은 맛이 너무 밍밍했습니다. 가격도 비싸 대중은 멜론 맛이 뭔지도 몰랐죠. 여기서 개발진은 과감하게 기존의 공식을 깨부숩니다. 멜론 대신 우리 입맛에 가장 익숙하고 달콤한 토종 과일 참외를 활용해 맛을 창조한 건데요. 메로나 신화의 본질이 사실은 참외 맛이었다는 천재적인 반전이었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색깔이었습니다. 참외 베이스라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마케터들은 이름이 메로나이니 무조건 초록색으로 가야 한다며 임원진을 필사적으로 설득합니다. 당시 식품업계에서 초록색은 식욕 저하를 부르는 절대 금기의 색이었거든요. 거센 반대 속에서도 그들은 자연계엔 없는 묘한 형광 초록색을 인위적으로 구현해내며 대중에게 완벽한 판타지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유쾌한 유전자는 2020년대에 비로소 만개합니다. 모두가 내수친 채로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을 때 빙그레는 대기업 특유의 근엄함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B급 감성의 정점인 순정 만화풍 캐릭터 빙그레우스를 대기업의 왕세자로 등극시키는 타격을 선보이죠. 기업의 공식 계정을 기발한 세계관의 놀이터로 만들며 전 국민을 폭소하게 만든 이 마케팅은 낡아가던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아이콘으로 단숨에 탈바꿈시킵니다. 남들이 완벽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효율성만 따질 때 공장의 비명과 오랜 금기를 깨부수며 대중에게 오직 유쾌한 즐거움을 먼저 던졌던 기획자들의 끈질긴 신념, 효율성과 엄숙함이 지배하는 냉정한 시장 한복판에서 독보적인 기지와 재치로 스스로의 왕좌를 증명해낸 위대한 기업, 바로 빙그레입니다. 최근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시장의 무게중심이 소외됐던 업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으로 온기가 확산되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가 2.29%, SK하이닉스가 5.01% 빨간불을 켜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려 있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비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는 반도체에 가려졌던 다양한 업종으로 이 순환매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대차도 4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3.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MLCC와 PCB 업종으로도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기가 13.6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AI 인프라주를 비롯해서 오늘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전력 설비나 전선, AI 소프트웨어들까지 오늘 전방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LG노텍과 삼성전기가 3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LG노텍이 14.10%, 삼성전기가 13.67%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수기를 뚫고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하반기가 이제는 성수기라는 점, 또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한 번 더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21.37%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이 4거래일째 내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2차 전지가 오늘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빠진 점인데요. 에코프로가 0.12%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0.98%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불을 뿜어내면서 리노공업이 파업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글로벌 제약사와 5,200억 원 규모의 이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 3.7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택이 17.40%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반도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동훈 아나텍이 15.8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성 FNC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2차 전지용 이 믹싱을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배터리 소재와 양극재 배터리 소재를 혼합하는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시장에서는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온건하게 퍼지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나흘 내내 조금 평화로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다니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좀 네. 한 줄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결국 국장에서의 이 훈풍은요. 유가 금리가 내려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그리고 반도체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시장 안에서의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제 어제까지는 코스닥 중심의 순환매가 강했다면 오늘은 반도체랑 코스피가 다시 한번 좀 힘을 강하게 얻는 모습이었다는 거겠죠. 과연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의 섹터들마다 좀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또 NXT 장 안에서 좀 힘을 내고 있고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수급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다음까지 볼 수 있는 이 흐름들의 테마는 어떻게 될까 이 네. 특징주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 특징주를 모아두니까 이 AI 전력 인프라 쪽에서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이 AI 반도체 하나만 사는 장이 아니었죠. AI 투자 확대가 전력기기와 광통신, 기판까지 퍼지는 AI 인프라 확산 장세로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 증설 때문에 변압기, 배전기기 수요가 강했고요.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 잔고 또한 크게 늘어가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물량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전력 인프라,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되는 모든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면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 특징주 뭘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효성중공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요. 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탄탄합니다. 강점이고요. 중공업 부문 기준으로서 확보한 일감이 벌써 4.9년치, 거의 5년 가까이에 대한 일당을 좀 받아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수주액도 4.2조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08%,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증가한 부분들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앞선 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약권을 계속적으로 또 수주로 따내면서 초고압 변압기 경쟁력을 확인시킨 기업으로 오늘 가장 또 효성중공업이 좋은 수급에 대한 흐름과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효성중공업 하면 이 종목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우리의 또 대기업이죠. HD. 현대를 뺄 수가 없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의 질세라 우리도 수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라면서 좀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3사 중에 2개가 지금 뽑혔네요. 네, 맞습니다. 효성과 HD. 네. 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은요. 북미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의 좀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1분기 신규 수주만 벌써 17억, 거의 18억 달러까지의 분기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의 43%를 이미 채웠어요. 네. 가이던스를 채웠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완벽하게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 잔고 또한 북미 비중이 68%, 69%인 만큼 정말 강력한 이 북미 시장 안에서의 변압기 수주의 대장주로서 손꼽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대형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실적을 높이는 구조가 되면서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커튼콜에서도 네.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된다.
2분기에서도 지금 1,000억 달러 이상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전기와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고 결국 변압기 송배전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의 강세는요. 단순한 이런 전력 테마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안에서 전력망 안에 확산되는 테마의 탑2 종목으로 꼽았던 이런 과정 속에서 꼽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각 효성중공업이 애프터마켓에서 약 10%대 두 자릿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약 7%대 대략적으로 정규장과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끝나도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장에서는 이제 또 어떤 전략에 한번 눈길을 줘야 할지 지금 바로 두 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일장 핵심 키워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매 주마다 나오는 고용지표인데요. 이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인 만큼 이 고용지표의 발표가 앞으로의 미 국채금리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일 새벽에 오전 5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 개장 직전에 발표가 되는 만큼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고용이 좀 빠질 새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내일 당장 있는 고용지표 발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일주일마다 발표가 나는 지표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앞전 차트, 그렇죠. 앞전 지표에서는요, 구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업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금요일 날에 이런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확진적으로 나온다. 확신 있게 나오니까요. 오늘 신규 청구 건수는요. 내일 나오는 하나의 또 지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예상치가 지금 20만 5천 건입니다. 네, 이전 월치는 지금 19만 7천 건수인데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은 고용이 강하다.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때 올라가면서 성장주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공식적으로 네.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서 강조됐던 것은 뭐였습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첫 번째에 대한 특징 자체가 유가가 크게 내려왔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 또한 안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경기 지표까지 우리의 시장 예상치를 이 범주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도 받쳐주고 있네. 자, 시장이 다시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경기가 버티고 네. 물가와 금리는 내려가는 그림, 정말 안정적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림이죠. 네,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희망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도 20만 5천 건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예상치 안에서 전후라면은 좀 중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중립 구간 안에서 예상치라고 보고 만약에 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지금의 이런 금리와 유가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안정돼 있다면은 오히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튼튼하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우리 국장 안에서의 또 함께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튼튼하게 좀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자, 반대로 청구 건수가 좀 적당하게 증가한다라면은 고용의 완만한 둔화와 또 금리 안정이라는 성장주의 또 우호적일 것이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금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로 유가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금리는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확실히 내일 고용 지표 하나만으로는 우리 시장이 꺾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내내 고용 지표들 이미 발표가 몇 가지 났었습니다만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주지 않게 무난하게 나왔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바로 미 국채 금리 이게 큰 폭으로 뛰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보합권의 움직임을
지속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시간대가 바로 개장 전이어가지고 조금 미장은 닫혔고 우리 장은 열리기 직전 딱 그 시점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갑자기 또 폭탄 발언을 하면 어떡할까요, 지금? 네, 확실히 저도 이제 이번에 스케줄을 체크를 하다가 네. 화이트하우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여기서? 물론 아직까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죠. 지역적인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뭐 금리에 대한 FOMC 발음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추가적으로 뭐 AI 반도체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뉴스로 사실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이야기를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다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또 볼 수 있는 거는 미리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아는 키워드 안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반영된 부분들이 있던 것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전에 발표가 되었던 유가라든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렸던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그 시장 안에서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함께 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미리 선행 지표로 삼고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트럼프의 입 안에서 네, 미국 금리와 결국엔 우리 국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또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결국에는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발표가 난 직후에 이게 시장이 플러스가 될 재료인지 마이너스가 될 재료인지 좀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유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미 국채 금리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세 번째로 일전에 네. 말씀해주신 이 가상자산 시장 이거 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네. 될까요? 24시간 확실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만큼 우리 코인 시장에서에 대한 물량들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또 공부방에서도 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 취해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NXT 애프터마켓 출발 이후로 약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중간 점검 해보시죠. 가장 먼저 KRX 종가 대비해서 NXT 등락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마이너스 0.68%, 이 약보합보다는 살짝 조금 더 이 하락골이 살짝은 더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유의미하게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하락폭입니다. 이어서 NXT 거래대금 상위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4.12%, 삼성전자 2%,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 팔란티오도 그렇고요. 캐터필러도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확인을 해줬죠. 덕분에 오늘은 이 코스피 반도체단에 대한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났던 그런 하루였다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 전력인프라겠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SK텔레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까지 잇따라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 파생 테마들이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죠. 이 솔트룩스가 여전히 7.82%, 그리고 셀바스 AI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심택, 기판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네요. 약 15.76%.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에 쏠린다고 해서요. 나머지 종목들이 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강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일부 종목 중심으로 매기가 쏠려주고 있네요. 한마디로 순환매가 애프터마켓에서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림이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이렇게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까요? 네, 저는 AI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앞전에서도 우리가 NXT장도 봤을 때 우리 시간 외에서도 지금 기판 쪽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판 그리고 AI 생태계 안에서
또 AI 피지컬도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AI 생태계의 소프트웨어도 또 움직일까라는 또 그 궁금증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국 시장에서의 아직까지 이 팔란티어에 대한 효과가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온기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우리가 논리가 좀 뒷받침되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제 산업 적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실제로 돈을 벌고 들이는 이런 명분이 있는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하나 픽을 해볼까요? 네, 확실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순환매가 붙는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폴라리스 AI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폴라리스 AI요. 네. 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히든 종목을 통해서 이미 1차적인 목표 가격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좀 치고 올라가는 힘 자체가 52주 신고가 돌파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다? 네,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먹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위에 있는 물량과 함께 신고 가격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세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영역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우리 또 내일장에서도 AI 생성형 AI에 대한 인프라의 효과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한 온기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로서 네, 폴라리스 AI를 내일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내일장 모사지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AI 별표 3개 쳐야 됩니다. 그 이유가요. 이번에도 히든주들 그리고 공략주들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간단하게 이 단일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이 월요일의 히든주였죠. 대원전선이 지금 2거래일 만에 23%의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고요. 지난주 수요일 히든주였던 이 PS 일렉트로닉스 벌써 45% 가까운 수익권에 안착했네요. 이거 매매 타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랑 비슷한 방법으로 잡아주신 건가요? 네, 확실히 우리가 첫 번째로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요. 네. 결국엔 이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어떤 테마군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마 형성 전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과 시황적인 부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테마에 대한 선별 작업이 들어갑니다. 네. 이 테마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AI 생태계 안에서도 피지컬이 있겠고요. 생성형이 있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쵸. 또 그런 부품까지도 정말 많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환매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종목들 다 사려면 100종목, 200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에 대한 시황이 잡히면은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테마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들을 잡아서 네. 정말 세력들이 매집 중에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힘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은 돈을 넣어놓고 우리가 수백억씩, 수천억씩 넣어둔 종목들은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 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들은 차익 실현이 되지 않으면 빼지 않습니다. 물론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세력들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미 앞전에서 시황과 매크로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게 근거가 되어서 확률 높게 종목을 선정하고요. 종목이 선정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타점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매매 타점 잡는 거 중요합니다. 언제 들어가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의 목표 가격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 가격까지 정확하게 또 올라왔었고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는 앞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네. 갭자리가 있어요. 네, 이 자리 안에서의 갭자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갭자리는 좀 채워줄 것이다. PS 들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지만 이거 갭은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았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천에 대한 햇빛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우리 최종 목표 가격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지금 장에서도 물론 계속 온기가 돌고 있는 우리 국장에서도 좀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반짝 움직이는 종목 쫓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수익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시장의 주도 테마와 또 수급이 어디에 붙는지를 우리가 먼저 찾고 먼저 네. 알고 이 목표 가격 안에서 기다린 결과는 달콤한 꿀과 같다. 네, 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거래일 만에 23% 그리고 일주일 만에 45% 정말 뭐 시작이 뭐 움직임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게 그리고 이 두 자릿대 수익률이 바로바로 난다는 게 저희 또 가다니엘 파트너님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공개 방송에서 짚어주신 종목들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는데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어요. 둘 다 광통신이죠. 오이솔루션이랑 빛과전자 계속해서
광통신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쭉 지속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확실히 제가 지금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광통신에 대한 규제가 확정이 아닙니다. 네. 네, 확정이 아니고 검토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다라고 사실 이 뉴스에 나온 시장에서의 재료였습니다. 근데 이 재료가 시장에 던져졌을 때 시장의 반응을 묻는 거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던져졌을 때 이 시장의 재료가 정말 수급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부분들이 이미 NXT장에서도 우리가 반영이 됐었고 네. 미국장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훈풍이 그대로 전해지면서요. 저는 앞전에서의 규제,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로봇에 대한 규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피지컬 AI로 이미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또 올라갈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때 시장에 던져진 재료가 바로 우리 규제할 거예요. 미국 부품에 대한 로봇 부품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 다 검토할 거야. 부품에 대해서 규제할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미국 향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트럼프의 검토가 된 부분들이 실제로 규제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구나. 이게 시장에 이미 내포가 되어 있었고요. 네. 이 내포된 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 이번에 그렇죠? 광통신 쪽으로 규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우리 공부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상황들이 이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물론 봐야겠지만 이 스토리 라인과 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내일장에서도 분명히 이 규제에 대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 한번 무조건 관심종에 넣어두시라. 이때도 제가 두 종목을 선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분명히 광통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이 필요했을 텐데요. 국내 안에서 광통신 쪽으로 조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게 오이솔루션이었고요. 오이솔루션이요. 네, 이유가 혹시 뭘까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광통신에서의 일단 산업에서의 하고 있는 네.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광통신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을 우리가 또 떠올려자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가 오이솔루션과 그리고 빛과전자를 가리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좀 축적된 타점이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사실상 오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29%를 띄워버리면서 이제 그 1%로 올려버려서 네. 조금은 강세를 엄청 강심장을 가신 분들은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걸 못 잡으셨던 분들은 빛과전자를 좀 선택하지 않으셨나? 네, 빛과전자도 빛과 마찬가지로 전자도. 상한가를 갔죠. 네, 근데 빛과전자는 사실상 띄우고 나서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빛과전자는 사실상 기회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빛과전자와 오이솔루션 둘 다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확실히 조금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봤다 그리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망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좀 시장에서 강하게 받아들이는 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테마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통한 분석들이 우리의 수익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드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선별을 하신 뒤에 들어가는 타점과 매도하는 타점 또한 중요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은 또 네. 예술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솔루션이랑 빛과전자 두 가지의 공통점을 잘 생각을 해보자면요. 직접적으로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광트랜시버 이번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광케이블, 광반도체, 광소자 여러 가지 갈래 기업들이 있지만 광트랜시버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이걸 직접 생산하는 두 기업이 강하게 상한가를 띄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부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놨는데요. 공부방에서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쉽게 네이버 공부방이죠. 네. 해서 다니엘 파트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방에 있는 다니엘 파트너가 지금 벌써 200명을 앞두고 있어요. 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명에 가까운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또 이 시황에 대한 매크로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태계 속에서 또 종목을 선별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한 정보와 귀한 자료들, 귀한 종목들이 네. 우리의 이제 공부방에 있으니 함께 시장을 보는 눈과 그리고 같이 이 방향성을 향해서 걸어가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9시에 제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밤 9시요? 네, 맞습니다. 공부방과 함께 밤 9시마다 함께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소통이 되다 보니까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의 무료 방송의 묘미를 통해서 네. 오늘을 정리를 하고요. 내일장을 준비하는 60분이 되는 방송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송과 그리고 우리 네이버 공부방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과 좋은 종목들을 통해서 또 행복한 투자 라인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간단합니다. 문자 샵 3772번을 통해서 가다니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매일 밤 함께 하고 싶어요. 고용지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같이 해석해 주세요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 오늘 밤도 그렇고요. 매일 밤 평일 9시부터 약 1시간 진행이 됩니다. 이 가다니엘 파트너님의 9시 공개 방송까지 같이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너무 아쉽지만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후 4시에 더 유익하고 가득한 이런 전략들 잔뜩 준비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